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선상TV의 세 번째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아마 두세 번 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놈의 정치인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될런지. 오늘은 이재명이가 어떤 선동을 했는지 이걸 한번 조목조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좀 다급하긴 다급했나 봐. 이제 15일날 아무래도 선거가 자기한테 불리할 거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더라도 진실과 거짓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192석의 무소불위를 앞세워서 검찰과 사법부를 급박하더니 드디어 공권력의 마지막 보루라서 경찰까지 급박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9일날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찰하고 집회 참가자들 간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이고, 내 참.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이 떠올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 이재명이. 아니, 이재명. 자기하고 해외 호주 가가지고 같이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요트 타고 뭐 밥 먹고 시다그랬던 사람, 김문기 씨도 모른다는 사람이 40여 년이면 80년대 폭력을 말하는 폭력 경찰은 또 어떻게 기억을 하자고. 어? 그때도 폭력 경찰이 아니에요. 민노총이 하도 발광을 떨어대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연행이 안 되니까 했던 거야. 이재명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렵스럽다면서 엄청난 수의 경찰이 중무장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다가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을 증명됐다. 뭐 이렇게 폭행을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의원 폭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국회의원을 폭행했다. 요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그러면서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는 거리에 우리 국민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이재명이 지금 생각에는 경찰에 구타당하고 이게 아니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약간의 선동적 멘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어 백골단을 언급하면서 평화 시위를 하면 사법경찰 뿌락치들이 침투해서 시위대를 가장해서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그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는 현장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백골단까지 하는 거 이재명이 많이 안 해. 이재명 옛날 집회 해봤어? 데모 해봤어? 응? 참 한장하겠네. 한장하겠어. 이재명은 특히 경찰 표정이 바뀌고 있다면서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 지휘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지휘, 이거는 뭐 서울경찰청장이나 조지 경찰청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대통령실에 깨놓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문점을 던져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 집회로 변질이 돼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요 시간대에 우리 우파 국민 태극기 집회도 동아 민세점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 옆에 와서 바로 민주노총들이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에서 옮겨가서 저기 숭례문 앞으로 가서 또 집회를 벌이고 하여튼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자, 보다 못한 조재욱 경찰청장도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에 열린 집회에서 경찰이 강경진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주최 측이 신고 범위를 이탈한 즉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수차례 종결 처분을 요청했고 해산 명령도 3번이나 진행했다. 그 뒤에도 조치가 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또 통로를 개척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경찰 105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는 골절상과 인대팔 등의 부상을 당한 경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양쪽 주장이 다 나왔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서 먼저 저도 경찰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경찰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경찰로부터 연행도 돼봤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폭력 집회로 몰아서 저를 잡아다가 감옥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잘 안 보여주는데 그래도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이제 경찰을 두둔한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요. 저를 경찰 2명이 꼭 팔을 붙잡고 연행합니다. 어휴, 그 당시 젊었어요. 씩씩하잖아. 경찰에 걸려가는데도. 결국은 구속이 됐고 보시다시피 제수를 입고 수갑을 차고 포성줄을 묶고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연합뉴스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런 거 안 당해본 사람들 잘 몰라요. 방금 말씀드렸지 저도 경찰에 의해 연행도 돼보고 또 경찰하고 말싸움도 해봤지만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선동적 발언에 대해서 좀 따져주겠습니다. 따져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 한 말을 이재명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뭐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전체 워딩을 보면 이재명이 아예 소설을 썼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태극기 집회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폭력 집회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따져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것은 법정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지만 이재명의 발언 중에 80년대 폭력경찰 경찰이 중무장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다가 거기에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 대한민국이 이제 독자의 길을 가고 있다.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백골단 누군가 지휘하지 않겠느냐. 사복경찰 뿌락치들이 침투해 시위대를 가장해 경찰에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 이런 단어들은 이런 문장들은 그야말로 국민 선동용입니다. 대부분. 있지도 않는 걸 부풀리기 위해서 80년대를 회상하는 척을 하면서 지금 현재 경찰을 묵사발 만드는 아주 질이 안 좋은 멘트들이 거기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검찰 날리기로 개떡으로 알니까 경찰 너것도 별거 아니야. 경찰 제물로 삼아서 또 다른 국민적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 좌파들 선동이 좋잖아요. 경찰한테 폭행당했다, 두드러 맞았다, 경찰이 우리를 박살냈다, 이 독재 경찰이다, 경찰이 어떻다, 뭐 백골다이다 이러면 이 좌파들이 이제 딱 이제 흥분해가지고 야, 안 되겠구나, 다음 주에 나가서 한번 경찰을 박살내야 되겠구나,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일, 이번 9일 가뜩이나 이재명이가 동원령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사람들 안 나오니까 다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폭행이라는 단어를 들먹여서 무지한 국민들이 쏘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이가 집회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부터 제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잘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뭐 집회도 알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경찰을 이런 식으로 꼬집으려 해도 뭐 집회 ABC 순서는 알고 경찰을 물어뜯어야지. 제가 지금도 거의 9년째 광장에서 집회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참가 인원수는 당연한 것이고 100명당 1명꼴로 질서 유지인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 참석 인원보다는 오히려 적게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 유지 인원이 100명당 1명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신고 인원하고 실제 참석하는 인구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 집회 장소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집회는 허락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 허가된 구역 외에서는 만약에 저런 식으로 불법으로 뭐 하면 바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펜스를 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민노총과 민주당 등이 주최한 장소는 도로입니다. 도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허가된 차선만 이용을 해야지 허가되지 않는 차선을 점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불법 중에도 아주 위험한 불법이 되는 겁니다. 보통 경찰은 처음에는 허가된 도로에서만 집회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원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되면 경찰이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주최 측과 상의를 대충 해요. 주최 측에는 무조건 뭐 2차선 열어달라, 3차선 다 열어달라, 뭐 난리 법석이야. 그러면 경찰 조율해가지고 좋다, 뭐 1차선 열어주겠다, 2차선 열어주겠다, 이래서 차선을 체계적으로 열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된 장소를 무시하고 또 차가 다니는 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사각이 발생하면 경찰은 곧바로 경고방송을 합니다. 뭐 보통 3회 이상만 하면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경고방송을 합니다. 불법이다, 도로 점거하면 안 된다, 다시 다 올라가라, 원상태로 가라, 뭐 이렇게 해요. 보통 관할 경찰서 경비계장이나 가장들이 직접 마이크로 차도 점거는 불법임을 알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원복이나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위반하거나 반항하거나 그걸 점거하고 있게 되면 경찰은 투입을 해서 그 관련자들을 연행하게 됩니다. 연행도 그냥 안 해. 연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연행 과정에서 보통 이제 연행되는 사람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연행을 하려니까 잡아야 되고, 이 사람도 안 갈라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든지 발로 그도 차든지 뭐 하겠지. 바로 이렇게 서로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연행 과정에서는 경찰이 연행자들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다반사입니다. 뭐 민노총이나 뭐 좌파 민주당은 뭐 몇 명이 다쳤다 하지만
오늘 경찰청장이 경찰 105명이 다쳤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이재명은 80년대 경찰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요즘 경찰은 신사직이야. 여성은 여성 경찰이 연행하고 남성은 남자 경찰이 연행하는 이런 현장을 자주 목격한다고. 어찌 됐건 기준은 경찰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유 없이 연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뭐 곧바로 가서 잡아가서 가는 게 아니고 경찰을 그다 바로 투입한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경고방송 3회 이상, 또 해산하라고 또 방송 또 하고, 이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부터 불법 공고를 하고 연행을 하겠다고 고지까지 하고 경찰을 투입해서 관련자들을 연행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을 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자들 연행한다면 그 경찰이 미친놈이겠죠. 제가 9년간 강장에서 집회 사회를 보고 있지만 불법을 안 지르는데 경찰이 연행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재명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재명이는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이 누구인지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집회 당시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안을 검토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는데 좋습니다. 반드시 국회 행안위에서 그 폭력 영상을 틀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 상황들은 경찰에서 아마 다 채집을 했을 것이고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많아서 어느 유튜버든지 촬영이 돼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이 진짜로 경찰이 국회의원을 폭행한 건지 아니면 밀국당에서 상부로 상황에서 충돌한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경찰 두드러 팬 건지 정확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폭행이란 단어는요, 이재명이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폭행은 완전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일방적으로 두드러 팬 게 폭행 아니냐고요. 만약에 경찰이 국회의원을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두드러 팼다 그러면 이거는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옷을 벗을 일입니다. 물론 담당 감옥 가야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경찰에 폭행당했다고 주장을 했다면 이재명은 전 경찰에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좌파들은요 전체 차선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왜 도로를 전체를 불법 점거합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세종대는 대로변 아닙니까? 거기에 최소한의 도로는 통행을 위해서 경찰이 남겨두는 건데 그걸 왜 점거하냐고. 당시 우리 태극기 집회 쪽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태극기 집회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콩나물 시루처럼 움직일 수 없어서 사람이 빽빽합니다. 이래도 도로 불법 점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좌파들의 집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굳이 저렇게 안 하고 편도 한쪽만 채워도 충분히 채워지는데 저런 식으로 엉성엉성한데 왜 전체 도로를 점거합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머리 쪽에 새카만 건 이거는 민노총이나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고 경찰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경찰이 더 많아. 그런데 왜 전차선을 점거하냐 이겁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경찰이 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불법 점거자들을 연행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요 까만 사람들 요 경찰이라 그랬는데
그 부분만 한번 땡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찰이 더 많잖아 봐요. 그렇다면 굳이 전체 도로를 점거할 이유가 없는데 점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민노총 집회는 전부 외통제 아니라 경찰 폭행, 10명 현행범 체포. 물러나라, 윤석열 물러나라 3만 명 집회 펜스 밀고 경찰 폭행한 11명 체포. 그러나 우파 집회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 도심서 보수 진영 맞불 집회. 저 보십시오. 깔끔하게. 좌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주 수준 높은 집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파 중에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하기가 안 되지. 민노총처럼 다 부숴버리는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파 집회는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촉구합니다. 조재호 경찰청장은 이재명이가 말한 폭력 경찰이 아니라면 당시 현장 영상을 잘 분석해서 이게 진짜 폭행인지 아닌지, 이재명이 폭력 단어를 앞세워 선동하는 것인지 아닌지 꼭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이재명이는 검찰도 겁박하는 사람인데 경찰? 이거 그냥 묵과해 두면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서 폭력 경찰이 아니라 아주 흉악한 경찰을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전체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강제 연행을 한 경찰이 있다면 이 경찰은 경찰청장이 직접 폭력임으로 고발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폭력 경찰화 시킨 이재명이도 경찰의 명예훼손을 시킨 걸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대한민국 공권력이 저 무지한 192석의 야당의 폭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국회도 입법 폭거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놨어.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검찰을 겁박하는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법원 앞에다가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판사를 겁박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그러니까 이제는 폭행 경찰로 몰아서 경찰까지 겁박하는 이재명. 이걸 만약에 대충 묻고 넘어간다 그러면 우파가 경찰을 지금같이 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파에도 투쟁력 높은 깡다고 센 감옥 갔다 온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집회 사회를 보면서 그런 사람 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법은 법대로 꼭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선상TV의 10분 논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